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나입니다. 오늘 방송을 하겠는데요. 오늘도 양이 써놓은 게 많이 있네요. 수식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면 좀 깜짝 놀랄 만한 인텔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또 하게 됐고, 요새 제가 방송을 자주 올리죠. 이유 중에 하나는 T 형님이 앞에서 저렇게 빛의 속도로 일을 하니까 그 뒤에서 일어난 일 쏟아져 나오는 인텔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주 방송을 할 그런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하게 됐고, 저는 좋습니다. 방송할 내용이 있으면 빨리빨리 알려드리고 싶은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한국의 카카오뱅크에 후원 자율구독료 보내주신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지우님, 유인신님, 이훈님, 그 다음에 영어로 돼 있는데 히노테소프, HINOTESOPH 그런 성함이네요. 그 다음에 박기선님, 서지혜님, 그렇게 자율구독료를 한국의 카카오뱅크에 넣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자율구독료 주실 분은 제가 그 더보기란에 가면 젤 아시죠? 페이팔 같은 건데 거길로 보내시는 계좌번호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보내주시면 되고, 아직도 멤버십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멤버십 해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독을 안 하시고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기록을 보니까 그래서 구독을 해 주시고 알람 설정을 하셔야 제가 새 방송 올릴 때 알람이 뜹니다. 제가 방송을 5년 정도 했는데 그렇게 구독 해달라는 말을 이제 별로 안 했잖아요. 평소엔 전혀 안 했고, 그랬더니 2만 얼마인가 5천 명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한 경력으로 보면 10만 명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들으시는데 아이고 나는 구독을 안 했네 하시는 분은 지금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는 그 정도 하고 오늘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1시간이 넘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조금 나눠서 들으셔도 되고, 과거에는 제가 2시간에서 2시간만씩 했어요. 근데 그때는 3주나 4주 만에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이제 미국의 국방장관인 핏 헥셋이 이제 미국의 제너럴들 장성이라 그러죠. 그래서 800명 정도를 한 자리에 모아놓고 그 사람 이제 Secretary of War, 옛날에 Department of Defense 그렇게 이제 국방부라고 불렀는데 이거를 Department of War 전쟁부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이름 바꿀 때 제가 심상치 않다. 저거는 무슨 의미가 있다 이랬는데 역시 이번 일에서 드러났죠. 그래서 자세한 얘기를 이제 해드릴게요. 그래서 핏 헥셋이 약 한 50분 채 안 됐는데 그거를 원고도 보지 않고 무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여유 있게 그러나 아주 단호하게 직설적인 화법도 사용하면서 이제 그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연설을 한 2번 정도 들었는데 아주 기가 막힌 명연설이고 여러 가지 철학적이면서도 그 의미가 담겨진,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 군인들이 뚱뚱해서 되겠는가. 그동안 이제 미국의 군인들이 이게 엉망 개판 5분 전이었거든요. 이렇게 말이 험한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한 달에 2번 정도 피지컬 그런 체력 테스트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트럼프 그 전에 한 주 반 전에 이제 트럼프 트형님이 이제 유엔에 가서 연설하면서 딥스에게 아주 경고를 직접적으로 이제 워닝을 때렸죠. 그래서
전쟁 선포를 한 거예요. 누구하고? 딥스에게. 근데 그 글로벌리스트란 말하고 딥스하고 혼용해서 씁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냥 그 딥스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까만 모자도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을 저쪽 애들을 칭하는 통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그 연설에 담긴 속뜻을 좀 말씀드리면 연설 이후에 일어난 일과 이것이 미국 안에서 이제 커뮤니스트 공산당이 아주 침투해서 아주 오랫동안 이 미국을 갉아먹었는데 그거를 이제 폭로하는 거고 어떻게 그런 것이 서로끼리 다 연결이 돼 있는지 또 딥스와의 오퍼레이션은 이제 작전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딥스의 작전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또 앞으로 이제 중국하고 충돌이 일어날 건데 그런 연결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핏 헥셋이 이제 우리는 영어로는 핏 헥셋 그래요.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은 헥셋 G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 G는 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핏 헥셋이 처음에는 이제 장성들 모두 이제 웰컴 하면서 이제 환영한다 그러고 그때 이제 웰컴 투 더 디파트먼트 오브 워 그러니까 이제 거기 앉아 있는 좌중에 있는 장성들이 웅성웅성하고 이제 좀 시끌시끌했어요. 그래서 디파트먼트 오브 디펜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로 그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디펜스라는 거 이제 방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방어한다는 거는 이건 이제 제 해석인데 방어라는 거는 되게 패시브한 거죠. 수동적인 의미라면 디파트먼트 오브 워로 이름을 바꿨는데 워는 뭡니까? 그거는 능동적이고 보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의미가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디펜스 그 국방부 이름을 디파트먼트 오브 디펜스라고 하는 그 시대는 끝났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갈망하는 자는 전쟁을 준비해야 돼. 우리가 전쟁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좋지 않은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걸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구구절절히 옳은 말만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 우리가 왔고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군대를 앞으로 트랜스폼 어떻게 변화시킬 거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워키즘 그 워크라는 게 이제 이게 저쪽 애들 민주당 애들이 하는 건데 이제 워크라는 게 WOKE예요. 그래서 민주당 애들이 이제 쓰는 말인데 그 워키즘이 아주 남발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죠. 그래서 그 워키즘이 이제 국방부 안에서도 엄청나게 만연해 있었다 그럴까? 지금 말이 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워키즘 WOKE에다가 이제 이즘 하면은 무슨 주의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이제 오늘 초장부터 제가 말을 더듬네요. 워키즘이 아주 어느 미국 행정부 안에 어디든지 사법부나 물론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거 다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민주당 애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딥스가 이제 미국 군대에 침투해서 했던 일 그런 것들을 이거 내가 이제 오늘부터 너에게 지금 이 시간에 밝히겠다. 이거 이제 캄이에요. 캄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약자래. 그런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워키즘은 끝났고 누구든지 미국 군대를 약화시키려는 자는 다 이제 가려내서 추려낼 거다. 드러낼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때 일부러 말을 이렇게 하는 건데 흰 고무신 안 맞겠다 하는 군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다 자기는 그걸 맞느니 군대를 그만둘래 그러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거의 깊은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일반 사병 뭐 장교 뭐 장성봉 그 레벨에서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그냥 신고무신 안 맞는다고 다 나갔단 말이에요. 쫓겨난 거죠. 예, 그거를 강제로 이제 맨데이트 의무화하니까 그래서 티형님이나 군인들 이제 캐시 파텔까지도 지금 이제 쿠라는 거는 이제 스펠링은 COUP인데 이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구테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쿠라 그럴게요, 그냥. 근데 그런 티형님이나 이제 군인들 캐시 파텔 이런 캐시 파텔은 이제 FBI 국장이죠. 그 쿠란 얘기 절대 꺼내지 않습니다. 근데 내용적으로는 이제 그게 이제 핵심 내용인 거예요. 들어보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걸 말하면 이제 일반 방송 언론이 이제 달겨 들어가지고 이제 말을 만들어가지고 소란 난리가 날 거니까 그 얘기는 쏙 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제 태영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자기 국가에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란 자가 뭐 자기 나라의 군대하고 뭐 전쟁을 하겠다는 거야? 뭐야? 뭐 이럴 거란 말이죠. 그리고 국민들하고 또 민주당하고 전쟁을 한다는 거야? 뭐 이러면서 말을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쿠라는 말은 쭉 뺐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에 이제 그 태영님 행정발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 하면 쿠는 이미 군대 안에서도 정부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미 시작이 돼서 일어나고 있었고 뭐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반대를 하고 들고 일어나겠다는 거죠. 태영님이 들어와 가지고 먼저 그 민주당이나 이제 아까 말한 워키즘 WOKEISM 그 워키즘에 이제 물들어 있는 자들, 그들은 이제 아주 지금 뭐 티형님이 이렇게 일사천리로 이제 나라를 개혁해 나가고 이제 거기에 소위 말하는 PC주의자들, Political Correctness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속속들이 이제 제거하니까 얼마나 그들은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아주 불만이 잔뜩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부글부글 끓고 있죠. 그러면 그들이 이제 결국 기회가 닿고 누가 손만 잡아주면 이제 지네들이 구테타를 일으킨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미국 군대 내부에 이제 그에서 이제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고 딥스나 이제 적대국 미국을 반대하는 미국과 적인 국가들 적대 국가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이제 한마디로 미국의 인터피어런스니까 간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거 그 땡땡 선거 아시죠? 그런 게 개입이 됐었고 또 그들은 한편으로 미국 군대 안에도 내부로 깊숙이 침투해서 그 신고무신 의무 접종 같은 거를 이제 그들이 침투해가지고 그거는 의무화해야 돼 무슨 뭐 자유 선택이 아니야. 뭐 이런 거를 걔네들이 다 그렇게 하고 만든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워크즘에 이제 물들은 애들이 저쪽 애들입니다. 그래서 군대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군대의 숫자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디파플레이링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인원이 감소되고 또 아주 그런 거 되게 반대하던 신고무신 반대하던 사람이 사실 굉장히 좋은 군인이면서 애국자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성들 또 장교들 군인들을 제거하고 사실 팬데믹 때에 흰고무신을 의무화할 때에 좋은 군인들은 사실 다 많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짭을 잃을 망정 그것이 안 좋다는 것과 이제 그 속에 심겨져 있는 참 의미를 알았기에 먹고 살 길을 나중에 생각하고 군대를 떠났었죠.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 제가 지난 방송에서 그런 언급을 한 것 같은데 떠났던 모든 사람들이 원하기만 하면 다시 돌아와서 리인스테이시 되고 다시 군대에 들어올 수 있게 해줬고 그 다음에 월급도 그동안 못 받은 월급들 백페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 계산해서 다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국방장관 핏 헥셋의 연설을 계속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워키즘 그 시대가 끝났다. 이제 그러면서 아까 그랬다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는 군대를 다시 세울 거야. rebuild. 다시 세울 거야. 앞으로는 군인들은 이제 정부에 반대하는 뭐 소셜 미디어 같은 데서 이제 뭐 불만이 있고 정부는 뭐 이런 것을 잘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를 뭐 X라든가 그런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올리는 거는 이제는 안 된다. 너는 군인이다. 너는 일반 시민이나 민간인이 아니다. 그래서 또 자기의 상관을 또 비난하고 뭐 대통령 포함해서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비난하는 포스를 이제 하면은 그거는 용납을 못한다. 이제 안 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저쪽 애들한테는. 그동안은 뭐 자유롭게 뭐 거기다가 뭐 정부를 욕하고 뭐 태영님을 욕하고 뭐 엄청 났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 이제 용납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군이 조금 아까 말한 거지. 군인이다. 니네 짭은 뭐냐? 전쟁을 준비하는 거야. 전쟁이 나면은 미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국가를 보호하는 일이 니네 하는 일이야. 그런 얘기예요. 지금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캄인데 우리가 전쟁을 하려는 대상은 팬데믹이라든가 또 공산주의 침투가 연결된 워키즘을 만든 자들과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뭐냐? 외부에서 외부 국가하고 뭐 이를테면 뭐 다른 나라하고 싸운다는 뜻이 아니고 요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여기서 이제 제가 라나 방송에서 이제 확실하게 짚어드리는데 뭐와의 전쟁이냐? 저쪽 애들과의 전쟁인 거예요. 딥스와의 전쟁. 근데 딥스들이 이제 그 들고 나오는 게 걔네들도 나름대로 어젠다가 있고 자기네들의 사상이 있어야 되고 이념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워키즘이라고 이제 그리고 밀어붙였죠. 뭐 그 있잖아요. LGB 뭐 있죠. 나 계속 얘기 안 할게요. 그런 것들 그게 다 워키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 PC 뭐 이런 거. 그래서 트형님이 UN 연설에서 이제 고전에 얘기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제 딥스가 진짜 문제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UN 연설에서 모든 다른 나라에서 마이그란트를 미국에다가 들여와가지고 니네들이 돈을 이만큼 들여서 뭐 300 밀리언 썸 달러를 들여서 뭐 60몇만 명을 뭐에다가 돈을 주고 데뷔 카드를 주고 뭐 그런 얘기 지난 방송에서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돈을 제공하면서까지 그런 아주 무차별 그 마이그란트를 미국으로 들여보내는 일을 누가 했냐? 유엔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그냥 증거를 들이대면서 니네들이 도대체 미국을 침입했잖아. 인베이전이 침입한 건데 뭐 총칼을 들고 와서 침입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했잖아. 이렇게 이제 태영님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연설에서. 그래서 현재 이제 중국은 미국과의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준비 중이다. 그래서 중국인들에게 미국하고 전쟁을 준비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도 군대 안에서 중국과의 충돌 얘기가 지금 나돌아다니고 있고 그래서 피덱셋이 연설에서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야. 우리 건드리지 마. 그러나 워키즘과 이제 많은 군인들을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병들게 하고 또 흰고무신 의무화 반대하는 병사나 이제 대령들 뭐 장성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조금 아까 얘기한 거 반복입니다. 그들이 이제 안 맞겠다 그러니까 이제 제거된 거죠. 그때 잠시. 그래서 피덱셋이 이제 계속 말하기를 군인들은 더 이상 소셜 미디어에서 이제 그런 군대 비방하거나 그런 불만을 드러내서 막 이렇게 그 렌팅이라는 게 이제 막 발광을 하고 이제 막 거기다 막 욕을 써내는 거예요. 그런 걸 하면은 이제 니네는 벌 받아. 이런 건 용납이 이제 안 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동요시키고 시빌 언레스트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한마디로 미국 안에서 이제 그 소요 사태, 동요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배치되고 특히 민주당이 우세한 주는 블루 컨트리라고 그래요. 우리 블루 스테이트. 그런 데서는 이제 군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그쪽의 주지사들이 이런단 말이죠. 군인들의 이제 거기에 디플로이가 배치가 되면은 야, 트형님한테 거역해. 니네들 왜 그 말을 따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일이 앞으로 생겨날 거라는 거를 감지하고 아예 여기서 선제 타격을 선빵을 날린 거예요. 그 연설에서. 이제 그건 안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지금 것이 감지가 됐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구테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군인 중에 이제 그런 워크 분자들, 민주당 군인들을 이용해서 쿠를 일으키고 이제 하려고 한다라는 첩보가 들어온 거죠. 뭐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감지한 피시 이제 그 국방장관이 That's not gonna happen.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We are watching everybody. 우리 모든 사람을 지금 다 주시해서 보고 있어. 이렇게 아주 무서운 말을 한 거죠. 그냥 군대가 뭐 썩은 지가 뭐 지난 6, 70년 썩었으니까 여러분들. 누구에 의해서? 딥스가 장악한 군대니까 당연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군대가 아닙니다. 그냥 뚱보들만 모인 그런 데도 있고. 그래서 그 머린코 그게 뭐냐면 해병대인데 해병대를 제외한 육군, 공군, 해군 이런 데는 아주 느슨하게 몸무게 유지 안 하고 아주 뚱보들 배불떼기들이 군인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미국은 또 경찰도 배불떼기들이 많아요. 경찰이. 제가 경찰 이렇게 지나다니는 거 보면 전문매를 가지고 어찌 경찰을 하려노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던 얘기를 계속 하자면 그래서 이들에게 협조하거나 군대를 이용해서 세디션이라는 게 이제 폭동을 조장했다 이런 뜻이에요. 세디션 그거를 일으키는 그런 큰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다음 단계로 만약에 이제 트 형님이나 그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상반을 거역해서 계속해서 그런 반대를 하고 계속해서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아주 이렇게 속을 썩이거나 이제 이러면 그건 세디션이 아니라 세디션이 이제 폭동 조장이 아니라 그걸 뭘로 다루겠다? 트리즌. 트리즌은 이제 국가 반역이에요. 국가 반역죄로 다루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디션보다는 훨씬 더 그 무게가 무거운 중형입니다. 그래서 그 지난 방송에서 제게 얘기해가지 그렇게 트리즌 국가 반역으로 다루면 어떻게 되냐면 전에 이 말을 했어요. 약자로 UCMJ라고 그러는데 풀어서 말하면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 그러니까 반역이 되면 트리즌이 되면 이게 누구 소관으로 넘어간다? 군사재판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민간이 재판이 아니라 군사재판으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훨씬 무섭죠. 그리고 오늘 할 내용이 많아서 제가 좀 빨리빨리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거 이제 모든 장성들이 모였을 때 뒤에서 그런 그 연설문을 여러분들이 혹시 번역본을 통해서 들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 연설에서 핵심은 그거예요. 니네 이제 쿠 하려는 거 그거 안 돼. 그거 용납 안 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장성들 그 제너럴들 장성들하고 군대에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또 군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피시했을 때 그 장관이 얘기했을 때 장성들이 와우 이렇게 약간 동요를 한 거예요. 그리고 들으면서 이거를 이제 communication directly to the military 그러니까 그냥 아예 모아놓고 거기서 돌려 말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직접 대고 얘기를 한 거예요. directly.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중요한 캄이고 그래서 제너럴이든 에드머럴은 이제 해군 제독을 얘기하는 거, 커맨더, 사령관들 아무도 그런 사람들 중에 에스콜티드 아웃이라 그랬으니까 누가 와서 이렇게 갑시다. 좀 가시죠. 그래갖고
에스콜트에서 데리고 나가는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못 봤지만, 근데 이제 조용히 데려간 거죠. 그래서 we need to talk to you. 우리 얘기 좀 할 게 있어. 이런 일들이 그 장성들이 모였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요런 거 알으려고 이런 방송 듣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거 어디 뭐 MSM에서 이런 발표 없죠. 에스콜트도 아웃됐다. 그래서 이제 밥을 먹었나 봐요. 디너를 먹었는데 디너 먹을 때도 에스콜트에서 데려나간 또 사람들도 있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아까 말한 이제 그 딥스의 그 아주 진보적인 어젠다 워크즘을 만든 자들이죠. 그래가지고 아주 그 군대 내에서 만연하게 아주 실행한 자들인데 딥스 사령관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럼 누구냐? 이제 부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 그다음에 클린턴, 그다음에 오시 성 가진 대통령 알죠? 그들 때에 이제 그 제너럴이 장군 별 달아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숫자를 엄청 늘렸습니다. 그 행정부에서. 그러니까 지네들 말 잘 듣게 앞으로 하려고 별의 그 장군들의 숫자를 많이 늘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성 장군만 뭐 44명인가 뭐 46명인가 그랬다 그랬죠.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들을 그럼 왜 이렇게 숫자를 늘렸냐? 그들을 이제 지배하고 이제 그 포달스타 플랜이라 그래갖고 그 이름이 그게 뭐냐면 그런 걸 실행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캘리포니아나 이제 오레곤 같이 아주 그 좌파 진영의 그 주들은 블루 스테이트라 그러죠. 그거가 미국 연방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니네 독립해. 뭐 여기 미국에 붙어있지 마라. 뭐 이러면서 그럴 때에 장성들의 도움을 받고 협조해라 하면서 그럴 때에 그 가버너 주지사들도 보호하고 결국 거기서 그 시빌 내전을 일으켜가지고 그런 거를 조장하는 그런 의미로 자기네 편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많은 장성들을 별을 달아준 거예요. 그렇게 많이 이제 장군들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사임을 할 거다 앞으로. 이미 사임을 많이 했고, 왜냐하면 이제 태형님 들어오고 나서는 그들이 이제 발 디딜 그런 때가 없죠. 그래서 그 장관이 PC 또 말하기를 사임하려면 지금 해. 뭐 시간 끌 거 없어. Do it now 그랬어요. 군대에 남아있고 싶지 않으면 그냥 그만둬라. 그렇지만 그동안에 너네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뭐 원하면 지금 그만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군은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거고 이러한 파워풀한 스피치를 했죠. 그래서 굉장한 이게 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FAFO란 말을 썼어요. FAFO. 근데 이게 뭐 약자예요. 약자인데 그게 뭐냐면 이게 욕이라서 제가 그냥 스펠링으로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FUCK 아시죠? 그래서 FUCK around find out. 그래서 FAFO 이렇게 약자로 써요. 근데 PC 그 연설 중에 FAFO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해드리면 그래? 만약에 니네들이 한번 트라이 해봐. 트라이 하고 싶으면 해봐. 그러면 어떤 일이 니네들한테 일어날지 알게 돼. 이 뜻이에요. 그 파포가. 그래서 나도 그거 들으면서 내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에 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그 FACK는 욕이니까 욕은 안 하고 그냥 파포 그랬어요. 예. 그거 뭐 엄청나게 직설적이요. 이 트형님 밑에서 장관하는 사람들은 이건 뭐 둘러둘러 대고 그러는 거 없습니다. 그 일단 나이가 젊으니까 처음에 그 트형님 내각 멤버 중에서 민주당한테 가장 거센 반대에 부딪힌 사람이 두 명 있었는데 하나는 털시 게바드였고 하나는 이제 D&I 국장, 그 다음에 하나는 이 핏 헥셋 국방장관이었어요. 저 사람이 무슨 경력을 보니까 장관도 한 적이 없고
장관이 아니라 장성도 한 적 없고 뭐 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국방장관을 세워 그러고 난리를 쳤었어요. 그러나 뭐 장관 지금 너무 잘하고 있죠. 일단 젊고 아주 패기 만만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세계, 그러니까 월드 트라이뷰널이라는 건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재판인데, 여기서 이런 작전이 이제 거기서 이제 밝혀질 거예요, 우리에게. 왜 이런 작전이 필요했고,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면 그렇게 체포가 됐었는지, 거기서 드디어 세상에 다 드러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군대 내에서 그런 아까 말한 구데타, 일부러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에 협조하고, 미국, 그런 협조하고, 그런 일들을 도모한 자들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나 캐나다 등에서 이미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톰 오퍼레이션의 스톰 작전 중에 하나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우리 앞에 지금 이것이 펼쳐지고 있다. 그 다음에 중국 얘기를 잠깐 하자면, 중국의 이제 중국 공산당이 이제 로스차일드가 이제 오래전에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중국의 공산당을 들여간 자들이 로스차일드입니다. 그 사람을 수장으로 하는 딥스들. 그래서 오래됐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을 만들어가지고 가진 이 전 세계의 악한 일은 다 대행을 시켰죠. 그래서 중국 안에 또 힘모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국을 전복시키고 그 국민들에게 이제 자유를 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굉장히 겁을 주는 어떤 스케일 이벤트가 이제 생겨날 건데, 이것은 핵전쟁하고 연결됐다 그랬죠. 근데 이제 겁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핵전쟁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중국 금융이 붕괴되고, 파이낸스 시스템이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젊은이는, 근데 이제 중국의 젊은 애들은 싸우는 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먹을 것만 있으면 돼. 그러면서 we want food. 그리고 평화적인 거지. 우리는 그런 전쟁 이런 거 원하지 않아. 그래서 레볼루션 혁명이 이제 중국 안에 일어나서 이제 중국이 평정될 거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과거에 했던 얘기. 중요하고 여기서 맥락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또 여기서 언급을 했고, 비슷한 일이 이제 이미 베네수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이제 아주 진심으로 베네수엘라에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데에 힘모자가 지금 진심입니다. 그래서 뭐 마두로를 체포한다 어쩐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2번, 3번 전에 방송에서 마두로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5천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고, 그러나 마두로가 잡히면 이제 모든 거를 불고 협조할 거다, 이런 얘기를 미리 해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져 가는 일을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결론은 뭐냐? 이게 힘모자들의 작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이미 이제 혼돈의 상태에 있고, 마두로는 이제 국민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미국과 싸워. 그러면 너 무기를 줄게. 이렇게 하지만, 이제, 베네수엘라, 관리들이나, 또, 마약 카르텔들, 그들이 이제 서로 간에, 마음이 안 맞아요. 내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서로 협박질을 하고,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다음 대통령이 될 자가 이미, 트럼프의 장관 한 사람을 이미 방문했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국무장관인 마르코 루비오겠죠. 미국의 외교 담당은 국무장관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미 다음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 트 형님 내각 멤버하고 이미 접촉이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전에 말한 대로 이제 힘모자가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일으켜가지고 국가 전복을 지금 꾸미고 있다. 비슷한 작전이 큰 규모로 이제 조금 아까 얘기한 중국에서도 일어날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일어날 일은, 중국이 이제 그동안 미국 내에서 할리우드를 꽉 잡은 게 중국입니다. 그래서 영화사를 사들이고 영화 배우들을 뇌물을 주고 엄청난 할리우드의
그 진출이 대단했었죠, 중국이. 그래서 할리우드에 또 할리우드나 DNC 민주당 또 많은 또 미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주로 학교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총격 사건 같은 거 또 그런 것들이 다 중국이 뒤에 배경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 때 장관들 또 뱅킹 시스템 그다음에 국방부 내의 공산당들 아까 내가 얘기한 오키즘 그 일으킨 자들 또 유럽의 딥스 중국의 돈 그런 자들이 다 누구 돈을 받아먹었냐? 중국의 돈을 받아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작전과 그런 일들을 수행했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 제가 이제 뭐 이런 막 소식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정신을 가다듬고 숨을 고르고 꼭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굉장히 익사이팅 되고 기분 좋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될 거라고 우리가 불과 뭐 1년 전만 해도 저는 뭐 물론 방송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이런 기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되게 기분 좋고 익사이팅한 뉴스다 이 말입니다. 이 800명 정도의 장성을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장성을 한 곳에 모아들여서 한 장소에 모아놓고 이런 연설을 하고 이런 일은 미국 국가 역사상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흔히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처음이에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뭐라냐면 중요한 장성들이 한 곳에 다 모아놨으니 저렇게 위험한 짓을 왜 하냐. 혹시 거기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면 나라가 안보가 지금 완전히 흔들릴 일일 텐데 뭐 이러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그런 자체가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지금 이 트형님의 행정부가 하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아까 말한 이제 이렇게 에스콜트도 이렇게 와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지금 좀 나갑시다. 그래서 이제 데리고 나가는 거죠. 그걸 에스콜티드 아웃이라 그러는데 에스콜트 아웃된 장성들과 명단들이 그럼 누가 이렇게 나간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그 오키즘 따르던 자들이죠. 근데 그 명단들이 앞으로는 우리에게 알려질 거다. 트형님은 미국 군대를 계속 이제 대청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 그들 군대를 병들게 하고 미국인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에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 민주당이나 이제 그 PC 좌파들 그런 또 공산주의자들이 국방부 그 군대 안에 있는 자들은 뭐만 관심 있냐면 그냥 미국은 자기 나라에 관심 없어요. 국민들한테 관심 없어요. 그냥 정부 내에서 외국에서 침투된 적들로 우리가 점령당해 있었는데 그냥 그들이 하는 대로 나라를 팔아먹고 국민을 팔아먹은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구테타를 이제 계획하고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쫓겨나고 이제 자기네 계획했던 거를 수행 못하고 이제 사임하게 됐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미국이 티형님 안 왔으면 미국은 그냥 지구상에서 사라져갈 나라입니다. 제3세계에 그냥 뭐 베네수엘라 정도로 떨어질 나라였어요.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한국이 생각이 나는데 한국에 뭐 인텔은 없습니까? 이런 분이 많은데 한국에 인텔이 없어요. 근데 저는 뭐 물론 사우스 코리아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하겠지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지. 우리가 바이든 때 4년 힘들어서 트형님의 출연을 우리가 맞았듯이 한국도 지금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이 그러면 완전히 망하게 생겼냐 아니 망할 거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정에 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비관하시지 말라 이 뜻이에요. 지금의 과정이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좋은 일에 선제돼야 될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뭐 5년 동안 그 트형님 돌아온다 그런 거 아니에요.
돌아오니까 댓글에 뭐라 그러냐면, 아니, 지금 그러고 나갔는데 뭘 어떻게 다시 돌아오냐고. 되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쨌어요? 돌아왔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국 분들, 그냥 뭐, 정신 차리시고, 기운 내시고, 건강히 잘 드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잘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애국운동 하는데 열심히 참석도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one person at a time이라 그럴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런 방송에서 들은 내용 가지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깨우시라, 이 말이죠. 뭐, 어디 나가서 뭐, 저처럼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깨우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옆집에 사는 아줌마 하나, 내가 교회 다니는데 어떤 집사님 하나, 어디 저기, 마켓 갔는데 거기 장사하시는 분 하나, 이렇게 대상으로 놓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잘 깨우시라, 이 말이에요. 그게 모이면, 방울이 모이면, 큰 물방울이 돼서 그것이 이제 커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부가 셧다운이 됐죠. 폐쇄가 됐죠. 지금 폐쇄 중입니다. 미국 가버먼트가.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뭐 왜 안 된 그 가버먼트 정부가 계속 왜 운영이 안 되는 줄 아세요? 뭐라고 원했냐면 그 미국에 들어와서 있는 일리갈들에게 의료 혜택을 줘야 된다 이런 거야, 얘네들이. 그러니까 의료 혜택을 주는 그러니까 공화당이 그건 안 돼. 무슨 의료 혜택이야. 안 되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일리갈들에게 의료 혜택을 안 준다고 그냥 정부를 폐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민주당은 한국과 또 똑같죠, 지금. 한국이 어쩜 그렇게 기가 막히게 똑같은지. 그러니까 여기에 민주당 애들은 자기의 자국민은 관심도 없어요. 그냥 일리갈들한테만 관심 있어. 걔네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걔네들한테 표를 받아가지고 지네 자리를 유지하려고. 엄청난 일리걸 불법 인민들이 들어와서 그냥 다 민주당 찍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제 그 정부 폐쇄가 되면 이제 어떤 것까지 기대했냐면은 미국 사람들이 무슨 정부가 폐쇄된 거야. 뭐 그냥 왜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티 형님을 탄핵을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화가 나갖고 이제 데모를 막 일으키고 전국적으로 이제 그런 데모가 일어나면서 딥스들이 협조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를 바란 거죠. 근데 지금 자기네 뜻대로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기도하는 것들, 그런,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문서상으로, 아카이브라 그러죠. 그래서 문서상으로, 그게 이제 다 기록이 돼가지고 법무부가 후에 이런 기록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재판할 때에, 그거를, 이제 사용해서, 그들의 죄상을 밝히고 이제 재판에 쓸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대법원으로 어떤 그 또 끊임없이 이 사람들이 이제 소송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일 최종 결정이 이제 대법원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대법원에 갔을 때도 요런 것이 이제 자세하게 증거로 드러나서 기록이 돼 있으면 그거 자료로 쓰고, 그래서 11.3이라 그래갖고 11.3 이런데 그 밀리터리 오퍼레이션의 그 법이에요. 거기에서도 요런 문서화해서 그런 거를 앞으로 필요할 때에 쓸 거다. 재판할 때 쓸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이건 중요한 얘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이런 것도 알려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전에 얘기했지만 티형님은 이제 군대에게 힘을 부여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이해하셔야 어떻게 티형님이 그렇게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고 지금 저렇게 하나 하는 게 이해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군대 밀리터리에게 이제 이멀전시 스테이트,
그러니까 비상 상태로 그 행정명령을 비상 시국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가 힘을 줬다가 그래서 이제 그 밀리타리에게 힘을 주고, 밀리타리는 트형님이 돌아왔으니까 다시 트형님에게 다시 돈을 그렇게 다시 그 트형님에게 권한을 부여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USSF라는 건 이제 US 스페이스 포스, 그래서 우주군이에요. 그래서 우주군은 이제 그 테크놀로지의 정점, 그 모든 집합은 우주군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트래킹 에브리띵, 모든 것을 추적 가능하고 추적을 할 수 있다. 그 스타게이트 오퍼레이션이죠. 그래서 트형님이 우주군을 만든 이유도 있고, 지금 그 우주군은 매우 그 트형님의 하나의 아주 엄청난 그 도움이 되는 그런 군대로 지금 어마어마한 작전을 수행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걸 트래킹, 추적 가능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리걸리, 여기서 중요한 게 리걸리예요. 합법적으로 트래킹 한다는 거예요. 뭐가 법을 합법적으로 가능하냐? 행정명령, 이그제큐티브 오더를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합법적으로 이런 일들을 수행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또 그와 더불어서 또 시크릿 이그제큐티브 오더도 있어요. 사람들한테 발표하지 않아도 되는 비밀적인 행정명령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2019년, 2020년에 사인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스톰 오퍼레이션 같은 밀리터리 오퍼레이션과 연결이 됐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밀리터리 군대 안에서 이제 쿠가 예정이 돼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알고 PC 연설을 했다 그랬는데, 그래서 약 6만 명이 국방부에서 이제 나갔습니다. 뭐 6만 명이 근데 덴트도 안 나요. 얼마나 국방부에 그러니까 최대한의 인플로이어, 미국 안에서 최대한으로 직원을 많이 쓰는 거가 뭐냐면 이제 국방부죠. 군인이. 그래서 군인이 이제 있고, 그러니까 군인이 지금 숫자가 좀 여기다가 안 적어놨네요. 근데 140만인가 뭐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민간인 시빌리언이 그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이 국방부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 그 예산이 1조 달러, 그러니까 1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트형님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뭐 800 빌리언 달러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20% 정도가 증가가 됐죠. 그래서 peace through strength, 그러니까 강하면은 강함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한다, 이런 모토가 트형님의 모토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그냥 아예 전쟁도 안 나고 건드리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민간인으로 그 국방부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제 컨트랙터라 그래가지고 계약직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그래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자들은 이제 또 누가 그들이 많았냐면, 아까 6만 명이 나갔다 그랬는데, 그 국방부에서 일을 하면서 이 중국에서 들어온 침투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를 국방부에서 빼가지고 다른 나라로 이제 옮긴 거죠. 전달을 하고, 그들이 DEI, Diversity, Equity, Inclusiveness. 그래서 그 DEI를 군대에서 만들고 이런 자들이 이 컨트랙터들이에요. 그리고 요들은 또 뭘 했냐면, 누가 그 안에서 흰고무신 맞았는지, 또 안 맞았는지, 또 왜 거부한 사람은 또 누군지, 그 명단도 잘 이렇게 자기네들이 추적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약직들이 소셜미디어를 보고 또 조사를 해가지고 누가 그거를 흰고무신 싫어하고 거절하고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보고하고, 이런 자들이 계약직들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았대요. 그래서 민주당들이 심어놓은 애들이고, 그들은 NGO,
그 다음에 UN 등이 돈을 대줘서 그런 일들을 월급도 주고 그런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톰 오퍼레이션의 이것도 하나고 스왑프는 이제 drain the swamp. 그러니까 swamp는 늪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늪을 물을 쫙 빼면 이제 그 안에 뭐 개구리도 있고 뭐도 있고 막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 swamp를 청소하고 군대에게 이제 이런 지금 스톰 오퍼레이션 중이니까 니들 정신 차려. 이제 그런 일 그동안 했으면 니는 여기서 발 못 붙여 하고 이제 이번에 경고를 보낸 거죠. 그리고 이제 테네시주의 주방위군 내셔널 가드라 그러는데 주방위군을 보냈죠. 그래서 간지 몇 시간 안 돼가지고 53명이 몇 시간도 안 되는데 53명이 체포되고 약 20여 개의 그 기관총을 비롯한 총기를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오레곤주의 포틀랜드가 제일 큰 도시인데 거기가 이제 지금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항상 이제 맨날 데모하고 다운타운을 점령하고 거기서 이제 텐트 치고 이 악하기도 약한 이 민주당 베이스의 애들이 이제 거기서 아주 폭력을 하고 엔티파의 근거지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거기가 엔티파의 본거지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엔티파는 실제는 많이 약화됐고 그러나 이제 트형님의 엔티파를 테러 조직으로 명명하면서 구실을 삼은 거예요. 구실을. 그렇지만 그 포틀랜드도 지금 이제 겁이 나가지고 연방정부 건물을 막 불태우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사수해야 돼. 그러면서 내셔널 가드를 보낼 거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이제 거기 사는 주민들은 이제 너무 그게 아주 식상이 된 거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얘네들이 이렇게 모든 거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거 못 참아. 그래서 주방군의 출연을 굉장히 반가워한다 그러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포틀랜드시가 티형님을 수를 걸었죠. 그래가지고 지금 못 오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 디벨로프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북쪽에 요거는 이제 우리들이 뭐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발표를 안 하는 거라서 우리가 몰랐었는데 베네수엘라 전화를 다 꺼놓고 녹음을 시작한 줄 알았더니 죄송합니다. 그 베네수엘라 그 북쪽에 카라치오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근처에 아루바라는 섬도 있는데 이게 다 이제 커리비안 그 지역이죠. 근데 그 지진은 뭐냐? 군사 작전이다. 군사 작전이고 그 언더그라운드 지하 시설을 파괴시키는 일 때문에 지진이 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랩이 있어요. 그 지하에 랩이 실험실이라 그러는데 거기서 가진 악한 짓 자세한 얘기는 지금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과거 방송에서 많이 말해서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뭐 아이들 어쩌고 저쩌고 아시죠? 내가 이 방송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래오래 라라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러한 지하 터널 청소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진과 같은 비슷한 일이 사우스 아프리카에서도 일어나고 그 네덜란드 그다음에 중국 이런 데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뭐냐 지진하면 여러분 그게 10km 그러니까 그 지하 덤 청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아까 내가 워키즘이라는 게 워크에다가 이즘에서 워키즘이 이제 한국말로는 별로 그 번역이 없어서 그냥 워키즘이라 그래요. 그런데 한국의
사람들이 이게 뭐지? 그러면은 한국에 왜 깨시민이라는 말 아세요? 나도 이거는 뭐 깨시민 깨어있는 시민주의를 깨시민이라는데 깨시민 같은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 PC 그런 거를 워키즘이라 그러는데 그냥 우리는 워키즘이라 그러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들으시는 분들이 워키즘이 뭐야 이럴까봐 이제 비슷하게 그 깨시민이다 이렇게 깨어있는 시민주의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거를 좀 정리해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이 방송을 들으시기 때문에 최대한 좀 알아듣기 쉽게 하는 것이 제가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하자면 태영님이 이제 플립플라핑이라 그래갖고 이랬다 저랬다 이런 길을 잘한다 그랬죠. 근데 일부러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이기고 땅을 찾게 될지도 몰라 이러면서 또 그런 헛소리를 했다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딥스나 그 소리를 들은 딥스들이 특히 유럽 국가들이 딥스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의 국가들이 이제 태영님이 그럼 우리를 도와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도와서 러시아를 이제 우크라이나에다 군대를 보내서 러시아를 칠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희망을 가졌다 그래. 조모화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또 플립플라핑 한다고 이랬다 저랬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러더니 또 뭐라고 또 말을 하냐면 금방 말을 바꿔가지고 우리는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들 니들 알아서 해. 난 몰라. 이제 더 이상 나 상관 안 하겠어. 무슨 일이 우크라이나에서 안에 일어나든 상관 안 할래. 또 이런 말을 또 금방 이어서 한단 말이죠. 이거는 다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반대로 또 마르코 루비오는 또 이제 국무장관인데 또 유럽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있어. 우리가 이제 도와줄게. 또 이러고 또 엇박 또 가서 또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짜고 치는 꾸미는 일이다. 그래서 마르코 루비오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CK 메모리얼 서비스에 나와서 마르코 루비오가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캐토릭인 줄 알고 있는데 아주 그냥 엄청나게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해서 가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다시 돌아오실 건데 그때 우리는 찰리를 만날 거다 하면서 엄청난 그 복음을 설명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주 마르코 루비오가 아주 마음에 쏙 들었는데 마르코 루비오가 이제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이었죠. 국무장관 하기 전에. 근데 굉장히 상원의원 100명 중에 좀 뛰어난 눈에 띄는 상원의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루비오 연설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 루비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사실 딥스예요. 딥스에 이제 딥스고 그래서 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딥스가 또 그렇게 또 루비오가 똑똑하니까 또 키워주기도 했겠죠. 근데 루비오는 사실 월호크입니다. 그게 뭐냐면 워는 전쟁이고 호크는 이제 매란 소리인데 그게 뭐냐면 워먼거예요. 아주 전쟁 딥스니까 전쟁을 이제 하려고 드는 자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과거에 근데 최고위 장군의 인텔에 따르면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그 딥스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었는데 트형님의 내각에 들어와서 국무장관을 하면서 트형님이 마르코 루비오를 사용하는 이유는 딥스와의 컨택이 많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딥스 쪽에.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냐면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거야. 니네들 지금 그냥 이런 식으로 나가면 니네 다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 말을 들어. 그리고 오랫동안 딥스였기 때문에 저쪽에 아주 리스펙트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무장관이 됐을 때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한 거예요. 저 사람 뭐 전쟁 맨날 일으키려고 그러고 딥스 쪽의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을 국무장관을 시켰지 이랬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마르코 루비오가 국무장관
선임 지명했을 때 저도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뭐 투영님 밑에서 일을 엄청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영님 밑으로 들어오면서 아주 많은 일을 잘하고 있는데 밀리터리가 이제 마르코 루비오를 지금 사용하고 지금 이해된 거는 왜 투영님이 그걸 유럽이나 각 나라로 보내면서 이렇게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에는 저쪽에 컨택이 많다. 그래서 마르코 루비오가 종횡무진 돌아다니면서 딥스 쪽에 사람들을 이제 에게 어떤 접점이죠. 그런 그들을 포섭하고 또 이쪽으로 끌어들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마르코 루비오다. 근데 마르코 루비오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엄청난 인텔인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FBI 국장인 캐시 파텔이 있는데 제가 이 말을 좀 조심해서 해야 돼요. 이거 미리 얘기하면 또 제가 이제 과거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많기 때문에 다 사실로 드러났죠. 그래서 캐시 파텔은 캐시 파텔 남자죠, 여러분. 근데 잘 들으세요.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딥스 쪽에 자기가 사귀고 있는 사람이 딥스 쪽에 발을 이렇게 깊게 빠뜨리고 있는 사람인데 그 중간에 이제 그 캐시 파텔을 FBI 국장으로 시키는 이유가 그 딥스와의 또 접촉점이다 이런 걸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캐시 파텔은 과거 방송 지난번에 이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약간 제가 띄웠는데 오늘 좀 더 자세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딥스의 이제 쪽에 그들이 하고 있는 아주 그 어둡고 어두운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알고 있죠. 파텔이. 그래서 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수단으로 사용하고 딥스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한테 와서 협조해. 그러면 너희가 봐줄 거는 봐주고 또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면 우리 일에 협조하면 너네들이 살아날 길이 있어. 이제 이렇게 하는 걸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캐시 파텔이다 이거예요. 그 정보를 달라.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밀리터리 레코드 기록에 이제 올리고 storm is coming. 니네들 잡혀서 고생 말고 지금 협조해. 이런 말을 하게 하는 자를 또 누구 세웠냐? 그들 안에 있는 사람과 깊은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캐시 파텔을 세웠다. 루비오도 이제 딥스였는데 전향한 거죠.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우리에게 이제 캐시 파텔도 그런 의미에서 세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왜 T형님이 이제 이 다양한 경력을 가진 자기의 장관들을 내각의 멤버들을 세웠는지 뽑았는지 각 사람마다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것이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CK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제 CK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지금 1시간이 좀 넘었는데 조금 더 있는데 그냥 이거 마저 해버리겠습니다. 이건 뭐 다음 방송으로 넘어갈 것도 없고 다음에 또 인텔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요새 인텔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 얘기 이런 얘기 자세한 뒷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흥미롭고 재미가 있으실 건데 좀 댓글을 좀 많이 써주세요. 댓글이 이제 슬슬 뭐 제가 7월 말에 돌아왔을 때 뭐 한 6, 7개월 만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반가워 하시면서 댓글을 많이 올리시더니 요새는 이제 이 사람 방송 또 자주 하네. 아이고 이제 뭐 이제 그러면서 댓글에 여러분들의 애정이 식었어요. 그래서 댓글이 요새 많이 줄었는데 좀 저에게 힘을 주시는 아주 그런 댓글을 빈말하시지 말고 그냥 솔직한 느끼시는 바를 댓글을 좀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런 거 읽으면서 또 힘을 얻어서 방송을 이렇게 이 험난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CK 얘기는 뭐냐면 죽은 이후로 이제 계속 얘기가 끊이지가 않죠. 그러면서 새로운 사실이 자꾸 나오는데 CK 죽기 며칠 전에 이제 캐시 파텔이 유타주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유타의 FBI 본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FBI를 여러 가지 클리닝을 했고 숙청을 할 사람은 하고 그래서 유타의 새로운 책임자를 세워놓고 왔는데 CK 그 죽은 그 지역으로 또 많은 요원을 보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 FBI는 CK 조사를 다 마치고 마무리를 진다 이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서로 연관이 있으면서 우연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 그 우파의 팟캐스터 유명하죠. 터커 칼슨처럼 유명한 이 사람도 터닝 포인트 USA에서 일한 사람이에요. 캔디스 오웬스도. 그래서 그 조사를 왜 더 안 하고 왜 덮냐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캔디스가. 근데 앞으로도 터닝 포인트 USA는 계속해서 자기의 하고 있던 기능을 계속 하면서 각 캠퍼스마다 젊은이들을 깨우는 거죠. 그렇게 계속 하면서 여러 가지 FBI가 인베스티게이션 조사를 그만 이제 끝내겠다 하는 거와는 달리 다시 인베스티게이션이 대두될 거라는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밝혀진 일은 무궁무진한데 이제 파우치라든가 오시성 가진 대통령, 흰고무신 얘기, DNC, UN, 아카디아칸, 다보스 포럼, 이스라엘, 로스차일드, 또 홍콩을 통한 돈 세탁 문제, 안티파,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밝혀질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제 혁명이 일어날 건데 앞으로 우리 아까 말씀드린 베네수엘라나 중국이나 이스라엘 등등 같은 그런 나라들이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 아주 부패한 정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자유를 얻는 그런 정부가 구성이 될 거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고 또 UK, 프랑스들이 다 그런 레볼루션이 일어날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CK를 죽였다는 자가 이제 대리, 조금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대리 코인이 뭐냐면 이제 아이스크림 팔고 햄버거 파는 그런 패스트푸드 샵인데, 거기서 이제 음식을, 자기가 그런, CK 죽였다는 자 말이에요. 그가 이제 그 식당에서 이제 음식을 오더하는 게 카메라에 잡혔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FBI가 말한 실제 사건의 시간대하고 전혀 안 맞는 거야, 그 시간대가. 그러니까 기자들이 가서 이제 거기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며칠도 안 됐는데 그 식당이 초토화가 된 거예요. 그냥 완전히 문을 닫고 그냥 그 안에 있는 요리하는 기구도 다 없애버리고 완전히 다 없애버린 거예요. 간판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이상하죠, 여러분. 뭐하러 그럴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또 사건이 일어난 유타 대학 때도 지금 가면은 울타리를 다 쳐버리고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하면서 보도블럭 있죠. 보도블럭을 다 까버리고 고친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미난 인텔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 들으면 여러분들이 나도 이거 듣고 좀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모든 증거가 사라지고 보도블럭이나 콘크리트까지 그 동네 그 주위에 있던 CK 사건 일어난 그 장소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를 왜 다 돌 같은 것도 다 까버리고, 그러면 이유가 뭐냐 도무지. 사람들이 총격으로 죽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유난을 떨 일이냐. 근데 여기 굉장한 고도의 기술 관련인 또 사이언티스트 과학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럴 만한 이유는 추측컨대 어떤 레디에이션, 방사선이죠. 그런 방사선이 극이 있어서 그 지역에 나타날 거고,
만약에 어떤 테크놀로지를 사용했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주위에 돌이, 락이라 그러니까 돌이라 그럴게요. 그러면 그래서 돌이나 뭐 콘크리트가 그 레디에이션을 흡수했을 거다 이거죠. 그 방사선을 흡수했을 거니까 그 플라즈마 에너지 빔이 그 어떤 하이 볼트 스피드로 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다른 주파수로도 감지가 안 되는 거지만 그러한 이유로 그렇게 보도블럭을 다 까버리지 않았냐 이런 뒷받침되는 그런 테크놀로지 관련으로 사이언티스트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어서 무슨 말이는지 알아듣겠어요. 알아듣는데 사람들이 일반 볼 때는 아니 거기서 CK가 죽긴 죽었는데 알겠다 이거야. 근데 왜 그 주위를 다 울타리를 치고 사람을 못 들어가고 그 주위에 보도블럭을 다 까서 뒤집어 엎고 어쩌고 하는 게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밀리터리가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그걸 다 이해는 못하지만 추측은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증거를 다 감추기 위해서 그 주위에 있는 돌이라든가 시멘트, 뭐 플랜트, 식물들을 다 뒤집어 엎고 옮겼다. 전에 말했지만 밀리터리는 30년, 40년, 60년의 앞선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상상 못할 이런 것들이 FBI 사건을 빠르게 종료하는 것과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난번에 CK 관련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 있죠? 제가 그거 여기서 반복 안 합니다. 있죠? 그거를 듣고 나서 있는데 제가 이런 지금 소식을 계속 말씀드리면 퍼즐이 맞춰지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제가 CK 사건 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맥락이 같아져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 대충 뭔지 알겠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잘 될 거라 그래서 복잡한 얘기예요. 뭐 무슨 플라스틱 에너지 빔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 뭐 못 알아들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를 프레임 우리는 그 줄기를 알면 되는데 복잡하지만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fascinating 아주 상당하게 아주 이 매력적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소식 들으면 막 너무너무 익사이팅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그냥 있는 거라고 알고 우리가 귀에 들리는 것만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데 존재하는 건 이 세상에 얼마나 많냐. 여러분 그런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댓글에 부탁드리는데 지금 제가 말한 요런 CK나 뭐 요런 관련으로 아까 댓글 많이 써주시라 그러는데, 뭐, 좋은, 위로되는 댓글을 쓰시되, 요런 민감한 사안, 또 요런 단어 쓰시는 거, 그런 거 조심해서 이런 관련은 댓글에 안 쓰시면 좋겠습니다. 왜, 관리자가 그런 거 다 지웁니다. 왜? 라나방송이 오랫동안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사안은 댓글에 쓰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CK 또 한 가지 CK 소식은 뭐냐면 이제 계속 나와요. 사람들이 뭐 소식이. 근데 CK 관련해 그때 방탄조끼를 늘 입고 다니다가 그때는 필요 없다 그러면서 안 입었대요. 그날은. 근데 그것도 앞뒤가 안 맞죠, 여러분. 그거를 직접 그 CK 옆에서 일하던 자가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이 정도 제가 말씀을 다 드렸고, 오늘 되게, 지금 몇 분입니까? 그럼, 지금 되게 오랫동안, 지금 되게 오랫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는 이제 그 우주군 얘기, 과거에는 이제, 일렉트로그래비릭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음모라 그랬는데 이제 존재 안 한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게 실제 존재한다는 걸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기술 관련으로 또 제가 자세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매드배드 소식을 지난번에 요 바로 전 방송에서 전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방송에서 또 아주 확실히 있고
아주 전 그 소식 듣고 너무 기분 좋았는데, 확실히 있고, 트형님이 그 트루소셜에서 뭐 42초짜리 그 비디오 남겼다가 뭐 얼마 만에 확 지워버린 거, 그런 거. 그거가 이제 그 캐롤라인 레빗이라고 백악관 대변인이 기자회견 할 때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런 비디오는 왜 나왔어? 그러니까 최영님이 그거 올린 거 맞는데, 뭐, 본인이 그런 거 그냥 재밌다고 생각해서 올렸는데, 뭐, 그리고 뭐 지워버린 거야. 그거야 뭐 그 양반 맘대로지? 뭐 이러면서 아주 교묘하게 그 질문을 회피해서 나갔는데, 여기서 제가 그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면 뭐냐. 최영님이 트루소셜에서 올렸다는 걸 누가, 증명해줬냐. 백악관 대변인 그 젊은 여자 캐롤라인이 대변을 증명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 매드베드에 대한 소식, 좀 더 자세한 소식을 바로 다음 방송에서 제가 더 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미리 이제 프리뷰로 얘기하면 확실히 존재하고 그거를 우리들에게 이제 출연시킬 거다. 그러니까 아프신 분들 힘내시고 조금만 이렇게 또 희망이 있다 그러면서 잘 관리하셔서 그때까지 좀 살아 계시고, 그 다음에 주위에 뭐 가족이라든가 친지가 또 친구들이 아프신 분들은 이런 소식을 전해드려서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조금 좀 잘 그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멤버 가입 안 하신 분들, 제가 계속 멤버 드라이브 지금 하니까, 뭐 굉장히 적은 액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라나방송을 좀 격려하시는 의미에서,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드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방송 들으면서 아직 예수 안 믿으시는 분은,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내용은 제가 아까 뭐 말코 루비오 얘기했지만 그 연설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으면 그걸 구원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라나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고, 또 이제 뭐 방송 때마다 간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오늘 정말 길었네요. 그러나 하나하나 뉴스가 다 중요하고 핵심적인 인텔이 많아서 그냥 다 묶어서 한꺼번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시느냐고 고생하셨고 저도 길게 얘기한다고 지금 아주 목이 마르고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라나였습니다.